교재 페이지 143페이지 보시면 자, 등기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요. 등기 종류. 자, 일단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자, 어디 등기하는 거예요? 표제부. 사실에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자세한 얘기를 위해서 써놓긴 했는데 그건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표시는 어떠한다? 표제부에 한다. 그죠? 넘겨보시면 144페이지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떠하는 거요? 갑구나 을구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갑구, 을구. 그래서 갑구에는 뭘 쓰죠? 소유권. 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등기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앞에 칠판 보세요. 형식. 자, 요거 자 책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앞에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이제 문자 그만 보내고 이제 그만 자고 이제 셋째 시간에 일어나야지. 자, 잠 깼어요? 같이 눈 좀 봐줘. 자, 지금은 을구 보이세요? 자, 을구에 뭘 써요? 소유권 이외 권리는 다 을구였습니다. 소유권 말고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모르는 거 다 을구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지금 1번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자,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설정 계약이 18년 1월 2일 날 하고요. 1월 9일 날 등기가 접수된 거예요. 됐죠? 자, 이때 등기에 자, 누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누구요? 김춘추. 그죠? 괜찮나요? 김춘추. 누군지 아세요? 장군인가? 이 양반 그저 신라 시대 때 왕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죠? 누구 친구? 김유신 친구.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해봤어요. 자, 김춘추가 뭐야? 지금 전세권자고, 전세 등기에는요, 꼭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전세금과, 그 다음에 전세권을 어디 빌렸냐는 범위를 써야 돼. 전세금과 범위. 됐죠? 자, 전세금 얼마예요? 1억이고, 자,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를 김춘추가, 자, 언제부터 전세권자가 된 거죠? 1월 9일부터, 2018년 1월 9일 날 접수됐으니까, 이때서부터 이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이에요. 이 취득했으니까 변동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물권 변동은 언제? 접수한 때부터. 아까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설정 계약했다고 전세권자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접수한 때부터. 등기가 일단 맞춰졌잖아요. 맞춰졌으면 접수한 때서부터 물권 변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물권이란 게 뭐냐면요. 소유자랑은 좀 다르게 나는 전세권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전세권을 만들어줬어. 소유자가 1억 받았으니까. 그러면 사용권을 너한테 준 거야. 그죠? 그러면 너한테 만들어줬다를 설정했다. 설정했다. 뭘 해줬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 전세권은 얘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설정해 줬잖아. 거기 손 떼야지 1억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용권을 김춘추가 자기 친구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뭘 넘기는 거예요? 전세권을 넘겨. 전세권을 넘기면 무슨 등기다? 전세권 이전 등기예요. 자, 전세권 이전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자, 전세권을 이전 누가 받았어요? 김유신이 받았어. 그럼 김춘추는 이제 전세권자가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줄 걷지 이제. 줄 걷고 자, 새로운 전세권자가 누가요? 김유신 했는데 그 김유신이 전세를 받을 때 1번 전세 받는 거 2번 전세 받는 거요? 1번을 받는 거지. 여기다가 2번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1-를 썼지. 자,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거를 부기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받은 거는 1번 전세권을 이전받은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절대 원칙을 하나 드립니다. 자, 이전이죠,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 빼고 모든 이전 다 부기등기예요.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지상권 이전, 임차권 이전, 자, 뭐든지 처음 보는 이전은 다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예요. 아까 할아버지 이름 뭐였죠? 김철수. 자, 손자는 김정한. 그죠? 둘이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할아버지는 1번이었고 손자는 2번이었어요. 그땐 소유권 이전이니까 2번하고 들어왔다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모든 이전은 전부 다 뭐예요? 부기등기로 1-1 이렇게 들어와야 돼. 2-1 이렇게. 아시겠죠? 네, 다시 소유권 이전은 언제나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
됐죠? 자, 여기서 공통점은 둘 다 이전일 때만 얘기해요. 이전일 때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 이렇게 돼. 그때는 언제나 부기등기다. 절대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 절대 원칙. 자,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앞으로 이거 외워놓으면 1년이 편해. 자, 다시. 쓰지 말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쓰지 말고. 그죠? 물론 이따 까먹을 거 다 알아요. 근데 외우려고 애를 쓰라고. 이게 애를 쓰면 나중에 외워줘. 근데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럼 못 외워 진짜 그럼 뭐. 자, 소유권 말고 소유권 이외 권리는 부기등기다. OX X야. 소유권 이외에 이전이 나와야 돼. 이전.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소유권 이외는 다 부기등기면 안 된다고. 소유권 이외 이전.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을 어떻게 했다고? 이전했다고. 그럴 땐 뭐예요? 부기등기예요.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은 걔는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둘 다 뭐라고요? 이전이라 이전. 됐죠? 자, 절대 원칙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면 뭐가 된다? 부기등기 된다. 됐죠? 자, 요거를 지금 제가 145페이지 메뉴에 자, 견본으로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김춘추가 자기 전세권을 어떻게 했어요? 김유신한테 이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아까 김철수 씨가 정환이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요. 자, 김철수 씨 이름에 줄을 안 걷어요. 줄 안 걷죠. 근데 전세권이 넘어갈 때는 줄 거야 돼. 자, 다른 것도 이런 것도 다른 겁니다. 이전일 때. 소유권 이전이면 전소유자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권리를 이전할 때는 줄을 거야 돼. 줄 긋고 새로운 권리자리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부기등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좀만 더. 자, 요거는 이제 책이 없는 겁니다. 책이 없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김철수. 자, 누가 받았죠? 김정한.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주등기. 자, 1번하고 1-1이 아니죠. 2번이잖아. 그럼 이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은 100% 주등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김철수 줄 걷어 안 걷어? 안 걷어. 얘 전소유자 놔두고 새로운 소유자 들어오면 당연히 지금 소유자는 정환인 거예요. 자,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됐죠? 근데요. 이 정환이 엄마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누구죠? 아니, 정환이 엄마가 좋아하는 모르세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예, 우리 정환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는 강하늘이에요. 요즘 난리 났던데? 모르세요? 이 드라마 안 보세요? 동백꽃 뭐 이런 거 안 봐요? 예?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요? 용식이? 황용식이라고? 예,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제 최근에 군대 제대했잖아요. 모르세요? 내가 팬인 것 같아.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강하늘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한참 어린 동생 뻘인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서부터 그렇게 착하대. 봤어? 뭘 착해? 그렇게 착하대. 그래가지고 뭐 강하늘 같은 아들이 자기 아들 있으면서 뭐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하늘 부모님이 김포 저기에서 칼국수 집을 했거든요. 예. 김포 신도시, 그죠? 거길 가야 된대. 갔어 또 가가지고, 그죠? 예. 칼국수를 시켜놓고 구석에서 저 사람이 아빠인가 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가서 강하늘 씨 아버님 되시죠? 저희 와이프가 아드님 팬인데 저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저 옆에 있으니까 저분이 엄마인가 봐. 그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은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키가 컸는지 뭐 헌병인가 갔대. 헌병 갔는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그죠? 예, 그걸 또 알아 또. 근데 이제 공교롭게 또 헌병 갔는데 이제 육해공 헌병에 해병대 헌병까지 4군 헌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모아서 근무한 데가 대전에 있어요, 계룡대. 그래서 거기로 차출이 됐다는 거예요. 별걸 다 알아야 돼 내가. 예. 이제 되게 웃기는 게 거기 헌병 대장이 저 군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전화 갔어요. 나 방금 누구 면담인지 알아? 그러면서 저는 누군데요? 그랬더니 뭐 김하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원래 김하늘이래. 예명으로 강하늘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면담했다고 그죠? 저희 와이프한테 전해달래요. 왜 전해줘?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라마 다 떴다고 이제 됐대. 뭐가 된 건데? 미쳐버려 진짜. 아직도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라 그래 그냥. 자, 누굴 좋아해요? 김하늘. 김하늘 이제 강하늘이지 강하늘. 예. 자,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겠다. 자, 뭘로 개명해요? 김하늘로 개명을 해요. 자, 아들을 김하늘로 개명했으면 자, 이름이 뭐가 됐어요? 김하늘이 됐는데 자, 등기부에 뭐로 돼 있어?
정환으로 돼 있지. 자, 일치 불일치. 개명은 했고 등기부에는 옛날 이름. 그럼 놔둬요, 고쳐요? 이거는요, 신청할 의무가 없어. 놔둬도 돼. 국가 등기소에서 와가지고 왜 이름 안 바꿨어? 등기소 고쳐놔야지. 이런 말 안 해. 아무리 개정했어도. 그죠? 그러고 나서 뭐 1년 지났는데 안 하니까 과태료 이런 거 없어. 놔둬, 그냥 놔둬. 알아서 해. 알아서. 근데 얘가 다음 사람한테 이전하거나 저당을 잡힐 때 신청서에다가 지금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김하늘.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걔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때 각하당해. 그러니까 다음 등기 전에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다음 등기 전에 미리 고쳐놓겠대. 고쳐놓겠대. 자, 앞에 보세요. 자, 뭘 바꿨어요? 김하늘 바꿨어.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얘기하려고. 자, 이름 바꿨으면 3번 가요? 아니지. 요 2번 유지해야지. 이게 뭐야? 2-1 부기등기로 들어온다고. 자, 요 등기가 뭐죠? 자, 요 등기를 뭐라 그래요? 변경등기라 그래. 변경등기. 고친 거지. 고친 거예요. 그죠? 자, 뭘 고쳤어요? 이름을 그러면 안 돼.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얘기해야지. 등기, 명인, 표시가요. 이름을 바꿨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자, 뭐요? 명, 주, 번이 바뀌었으면 그걸 뭐라 그래?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해요.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예요. 100%야 이거는. 자, 예외가 없어요.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예요. 개명했는데 3번 가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갔는데 3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위번호를 유지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뭘로 돼 있어요? 김하늘이 됐는데, 자, 원래 이름은 어떻게 해? 줄 근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다. 자, 좀만 더 잘 보세요. 근데 얘가 또 이사를 갔어. 자, 어디로 가야 돼? 뭘 어디로 가야 돼? 강남으로 가야지. 강남이죠. 예.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주소를 줄 긋고 어디로 갔어? 이제 강남으로 갔지.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2-1이지. 자, 이것도 무슨 등기예요? 변경 등기예요. 자, 등기 목적이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개명한 거고 여기서는 이사 간 거지. 이런 식으로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 등기다. 알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바꿔봅니다. 어디 갔어? 자, 이거 보세요. 자, 김철수 씨가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김중환. 자, 잘된 거야,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지. 애 이름 뭔데? 정환인데. 자, 등기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환이라고. 그죠?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자, 놔두겠어, 고치겠어? 고쳐요. 뭘로? 정환이로 고쳐야지. 저 고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역시 의문 없어. 놔둬도 돼. 다음 등기 때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걸 고칠 때는 잘 보세요. 자, 뭐가 됐어요? 정환이 됐지. 자, 아까랑 다른 거 아시겠어요? 아까는 변경이었죠. 이거 뭐예요? 경정이지. 자, 스토리가 달라요. 아까는 제대로 이름이 들어왔는데, 자, 임의로 개명을 했고, 지금은 처음 들어올 때서부터 틀린 이름으로 들어왔지. 이것도 자, 원래 이름으로 고쳐서 바로 잡았어요. 둘 다 현재 소유자 이름으로 고쳐서 바로 잡은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하나는 나중에 개명한 거고 하나는 처음부터 틀린 등기였고. 됐죠? 자, 나중에 바뀐 거를 후발적 일부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원시적 일부 불일치.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자, 이럴 때는 무슨 등기한다? 경정 등기다. 자, 아까는 변경이었죠? 지금은 경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틀린 걸 바로 잡으면 경정.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개명해서 바뀐 거는 변경.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변경과 경정. 자,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 맨 밑에서 5번째 줄 이거부터 보고 가요. 144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어떻게 해요? 가지번호. 가지번호. 자, 이런 말 씁니다. 가지번호. 그래서 2-1, 2- 또 2-1-1 이것도 돼. 그래서 부기등기에 다시 부기등기를 붙일 수 있어요. 됐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붙여서 하는 등기 있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또 소유권 이외 권리에 어떻게 이전. 이런 것들. 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 등기. 이런 등기들은 부기등기로 실행되게 되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죠? 종이 아프면 지만 아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라 그래요. 주종 관계.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래서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종된 권리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입니다. 자, 요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부기등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딱 보면 부기등기인지 알아요? 딱 보면 알지. 여기 형태가 다르니까. 자, 이게 부기등기 형식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자, 옆에 페이지 14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14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이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동그라미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 일부 불일치 동그라미 일부 불일치 자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생겼어요.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는 게 뭐예요? 변경 등기 있죠. 그래서 이미 등기된 소유권 명인이 어떻게 했어요? 개명을 했어. 그럼 개명 후 성명으로 고쳐서 바로잡는 경우죠. 원래 이름 뭐였는데 정환이었는데 자 뭘로 개명했어요? 하늘로 개명했지. 이럴 때는 변경 등기예요. 됐죠? 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46페이지에 자, 146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경정 등기가 있죠. 자, 등기 절차 착오가 있었대. 착오. 처음부터 이름 잘못 썼대. 착오. 그죠? 또 빠뜨렸대. 뭘 써야 되는데 빠뜨리고 못 썼대. 자, 이것도 유류라고 합니다. 빠뜨렸대. 그래서 원시적으로 동그라미. 원시적으로. 자,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일부 불일치 동그라미. 일부 불일치. 자, 이를 등기 완료 고쳐서 바로 잡는 게 뭐다? 경정 등기입니다. 자, 앞에 변경이랑 똑같은 건 뭐예요? 똑같은 건 일부 불일치지. 그죠? 다른 건 뭐예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변경, 경정 둘로 나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요, 그 등기가 전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 등기가 전부 잘못되면 그때 말소지. 등기가 다 잘못되면 말소 등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4번의 말소 등기 보이시죠? 자, 기존 등기상 전부가 동그라미 전부가 원시적으로 전부 잘못돼도 말소, 후발적으로 전부 잘못돼도 말소 똑같아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불일치 또는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그 등기를 다 하나 쑥 지웠어. 지웠는데 잘못 지웠대. 어떻게 해요? 잘못 쓰면 어떻게 해? 회복. 자, 그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 밑에 있죠?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말소 회복 등기 기존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자, 부적법하게 말소 밑줄. 자, 부적법하게 말소. 그러면 잘 지운 거예요? 잘 못 지운 거예요? 잘 못 지었지. 지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살려야지. 그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6번 보세요. 멸시 등기 보이시죠? 자, 멸시 등기는요. 부동산이 동그라미. 자, 기존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소멸됐어요. 자, 부동산이 없어졌으면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등기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뭐다? 멸시 등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건물의 반만 없어졌대. 그러면 등기용지 없애버려요? 고쳤어요? 고쳐 쓰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소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멸시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부 건물이 없어졌으면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멸실이고 일부만 없어졌으면 고쳐 쓰겠죠? 변경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칠판 보세요. 자, 제가 사례를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례 보여드리는 건요, 막 머리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구나라고 거부감을 좀 없애버리고, 이제 글씨만 읽으면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글씨로 해석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는 안 해도 돼. 외우란 소리 안 해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상건. 그죠? 누군지 아시죠? 이상건. 그죠? 요즘 막 노래 불러요? 그 멜로디도 없는 거 그거? 신곡 발표했어요? 내년에 한대? 왜 올해 하지? 자, 원래 소유자 누군데? 고상철인데, 그죠? 자, 샀어요? 줬어요? 샀어? 어떻게 알았어? 매매 써있지, 매매. 그죠? 매매를 해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럼 원래 소유자 지워요? 놔둬요? 놔둬야지.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죠? 고상철, 이상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요, 이 양반이 안 팔았대. 안 팔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주장하기로, 자, 2번 등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대. 그럼 이 2번 등기는 전부 어떻게? 부적법한 거야. 전부 부적법하면 어떻게? 2번을 지워야지. 말소. 그럼 이제 이 양반 평소 성격상 해줘, 안 해줘? 평소 성격 그래요? 안 해줘, 그죠? 안 해주면 어떡할까? 네, 소송합니다. 자, 그럼 누가 원고? 고상철 원고.
자, 이 양반은 피고 소송에서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해요? 판결문을 들고 나 혼자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으로 2번 등기를 어떻게 해? 말소할 수 있어. 자, 말소가 이렇게 됩니다. 말소가 이렇게 돼요. 자, 말소가 자 2번이 줄 가서 지금 다 싹 지웠지. 아까는 정환이 이름만 지웠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은 2번을 다 지웠다고. 그리고 나서 3번 써야 돼. 3번. 3번 쓰고 나서 2번 등기 어떻게 했다? 말소했다. 왜? 판결에서 이겼다 말이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예요. 말소는 100%야, 100%.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그리고 요게 말소가 아니에요. 이게 말소야, 이게. 3번이 말소라고. 3번 말소하고 나서 해당 등기 어떻게 다 줄근다. 줄근다는 좀 그러네. 말소 표시한다. 자, 줄근다가 뭐라고요? 말소 표시한다.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들어와요. 이해됐죠?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지금 소송에서? 고상철이 이겼지, 이제. 이상우 졌지, 이제. 가만히 있겠어? 또 소송하겠어? 소송하겠지. 소송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원고가 돼서 또 소송을 했겠죠? 그래서 또 이겼어. 그럼 그 말은요, 잘 보세요. 이 말소가 불법 말소였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지. 그럼 이걸 살려야 되겠죠, 그죠?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자,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회복이야, 회복. 소송에서 이긴 거지, 지금 누가? 이상권이 이겼어. 회복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워졌으니까 또 써줘야 돼. 이거를 지웠으니까 한 번 똑같이 2번을 써줘야 돼. 써주고 여기도 300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써야 돼. 똑같이 써야 돼. 똑같이 쓰고 나서 맨 밑에다가 그 회복된 날짜 있잖아요. 10월 5일을 밑에 등기 10월 5일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여기야. 됐죠? 자, 이때 요게 회복 등기예요. 요게 회복 등기. 저 4번 회복 이렇게 썼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말소도 주등기, 자, 회복도 주등기 이렇게 돼요. 물론 회복은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말소는 100%예요. 100%. 말소는 100% 주등기예요. 그래서 전부 말소된 걸 전부 살리면 그 회복도 주등기입니다. 됐죠? 자, 말소 회복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좀만 더. 자, 이번에는 이거 뭐 부담 느끼지 마. 지금 몇 분의 얼굴이 그늘이 졌어 지금. 아,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할 거야. 외울 때까지 할 거니까 1년 하면 되겠지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자, 보세요. 지금은 을구죠. 자, 을구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저당권자. 저 김병렬. 돈을 꺼줬어요, 껐어요? 뭐라고? 아니 저당권자잖아. 예, 김병렬이 평소 성격상 꺼줘. 예? 꺼줘야지. 꺼줘. 누구한테? 뭘 김정환이야? 임기현한테 임기현. 뭐 여기다 이소원 쓰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임기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 김병렬이 임기현한테 돈을 꺼줬지. 그죠? 꺼주고 나서 혹시 못 받을까봐 뭘 잡은 거야 이제? 저당을 잡아. 저당을 설정해 놨죠? 1번 저당 딱 잡았어요. 이제 선순위 없고 내 1번이야. 이 돈을 갚았다는 거죠. 자, 돈을 누가? 임기현이 김병렬한테 돈을 갚았대. 그 임기현의 부동산에 지금 저당을 잡아놨는데 임기현이 돈 갚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1번 저당 지우자. 말소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말소하자. 그러면 자, 요건 다 끝나서 해지하고, 그죠? 1번 저당 어떡하자? 말소하자. 라고 나서 2번을 써줘야지. 그리고 1번 다 줄었죠? 끝났지.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나 돈 안 받았는데 왜 저당이 지어졌냐? 불법 말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지. 자, 회복하면 여기 몇 번 들어올까? 뭐라고? 3번 들어와요. 3번이라고 회복 등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번을 다시 쓴다고.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자, 회복 요령 아시겠죠? 예, 회복 등기입니다. 됐어요. 예, 굉장히 뭐 수준 높은 강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불법 말소된 거를 회복하는 절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여러분이 나중에 등기 본다고 해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봐놨으니까 다음번에 책 볼 때 좀 낫겠지. 예, 그런 목적에서 한 거니까 다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었으니까 됐어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이미 등기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자,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자, 멸실 등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때 멸실 등기예요. 됐죠? 네. 자, 이번에는 등기사항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면. 자, 교재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에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각하돼요, 각하. 자, 꼭 등기할 사항을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가 등기되냐, 뭐가 등기 안 되냐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제 잠 깰 때 돼서 좀 있으면 끝나. 이제 잠 깨야지, 이제. 예. 마무리 할 때까지 하면 어떻게 지금. 예. 자, 눈 뜨시고, 자, 정신 차리세요. 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학원에 나온다는 건요 되게 큰 축복이에요. 예, 축복이에요. 지금 이제 촬영이 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방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 얼마 많은데 약간 재수 없었나? 어찌됐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학원에 나와서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행운입니다. 행운이에요.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비용과 시간과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원 나왔는데 자. 굳이 와서 자. 그건 뭐야. 그죠? 그래서 학원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비용이 되면요. 학원에 나올 때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최선의 컨디션.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이 모든 걸 내가 다 흡수하겠다. 이런 자세 준비를 가지고 오셔야지. 와가지고 일단 왔으니까 자. 그건 뭐하러 온 거야 이제. 그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 가수 콘서트 혹시 가보셨어요? 그 좀 가봐줘. 그런데도 아직은 좀 여유 있으니까 이제 11월, 1월, 2월까지는 좀 여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저녁에 이제 콘서트 한번 가보세요. 그죠? 가수들 콘서트에 가면요 아는 가수가 모르는 가수가 아는 가수로 가겠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수가 처음 보는 가수 누군지도 모르는 가수 무슨 노래 부르는지도 모르는 사람 가면 재미있어 없어? 없지. 근데 콘서트를 가면 어떻게 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그죠? 그 사람이 잘 부르는 노래들을 내가 알고 가면 그죠? 모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콘서트 가서 자면 어떻게 될까? 엄청 아까워 그게. 콘서트 가서 자. 예?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그죠? 오늘 무슨 노래 부를 건데 그죠? 가사도 한번 읽어보고 그죠? 어떻게 이 노래를 현장에서 부를까 그죠? 그런 생각 하면서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학원하기 똑같단 말이에요. 동영상 보지 왜 집에 앉아가지고 동영상 보면 되지 그죠? 왜 인사 2번 듣고 계속 자고 그죠? 눈 뜨면 끝났고 이러네. 왔으니까 그죠?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오늘 수업한 현장에서 내가 들은 걸 다 가져가겠다 이런 각오를 하라고. 물론 그럴 순 없지. 다 듣고 까먹지. 그건 아는데 그래도 각오는 그렇게 하고 오셔야지. 와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주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제 밤을 샜어. 뭐 하다가? 공부하다가? 왜 이래 진짜. 밤새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밤에 푹 주무시고 학원 와서 공부하라고. 학원 와서. 예. 앞뒤가 바뀐 거지. 밤새 뭘 쓸데없는 시간 낭비해. 자, 저는 밤에는 공부 효율이 확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밤에는 밤새 공부 잘 되는 것 같죠? 예,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밤에는 밤새 정상적인 시간대가 아닌데 공부가 될 리가 없어. 왜 맑은 머리에도 공부가 안 되는데 밤에 오면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러니까 밤에는 푹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 만들어가지고 아침 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학원에 나온다는 거 큰 의미가 있고 큰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나왔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 자, 동영상 보고 합격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진짜 독한 사람들이야.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자, 진짜 동영상 보고 공부하려면 독해야 돼. 독해야 돼. 눈 부릅뜨고 중간에 켜놓고 자면 안 돼. 핸드폰 끄라고요. 예? 동영상 켜놓으면 어떻게 해? 문자 보내고 있다? 쟤 떠드네?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럼 뭔 공부를 하겠어요? 진짜 독하게 해야 돼요. 동영상 켜놓고 난 진짜 오늘 학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꿈쩍도 안 한다라고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진짜 학원에서 듣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설렁설렁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대충 조금만 해서 붙고 이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 가가지고 넉넉하게 합격하자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예. 그래도 자면 곤란해 이제. 예, 자, 지금 등기사항 얘기할 거예요. 이 등기 될 거냐 말 거냐. 자, 앞에 보세요. 이게요. 혼자 이 부분 정리가 되게 힘들어요. 이 부분을 책에 이쁘게 정리하는 책이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수업을 잘 들어야 구조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제 책에는 다 그려놨으니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등기사항은요. 자, 크게 3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만 할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얘기할 거고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얘기할 거예요. 물건과 권리가 있어요. 자, 크게 2가지. 여기다가 이제 변동이 나중에 나올 건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물건은 뭐가 있냐? 부동산 동사 있어요. 자, 권리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 물권, 채권. 자, 물권, 채권, 권리죠? 예. 부동산, 동산, 물건이지.
그죠? 근데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법 이름 뭐예요? 자, 부동산 등기법. 자, 요거랑 합쳐서 지적법 있잖아요. 합쳐서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이고, 자, 법이 지금 두 개 있죠? 그 중에 지금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해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상, 자, 부동산 등기예요? 동산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하겠지. 자, 동산 등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건물 그리지 말고, 자, 부동산 뭐라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언제 배웠어? 민법에? 개로에 배웠어요? 공법은 안 했어? 세법에서도 했어? 중개사법에서 했어? 중개대상물? 예? 과세대상? 예? 오, 듣고 보니까 모든 과목에서 다 했네 이거를. 자, 다시 여기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면요, 자, 모든 부동산을 다 등기할 수 있다. OX. 부동산 등기법에서 모든 부동산 다 등기된다. OX. X입니다. 자, 그 중에 토지하고요, 건물만 돼요. 자, 기타 정착물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자, 세 번 따라서 토지 건물 땡. 뭘 당황해.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부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끝이라고. 없다고. 두 가지예요.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요. 기타 정착물도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안 돼. 부동산 등기부 딱 두 가지라니까 토지와 건물 뿐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깔끔해. 자, 세 번 토지 건물 땡. 자, 이 토지 건물 땡 이해하는데 석 달 걸릴 거예요. 최소 석 달. 석 달 이후에 토지 건물 땡, 아, 그거구나 그럴 거야 이제. 일단 외워놔야 그게 깨달아져요. 다시,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 대상물, 뭐 과세 대상, 뭐 넓은 의미의 등기부 별의별 거 다 외우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하고는 다 필요 없고 딱 토지와 건물 이걸 끝이에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별 호응이 없는데 하여튼 자, 두 가지예요. 그죠? 이때 토지는요, 자, 한 필지라고 지적법에 배웠어. 지적법상 한 필지가 되려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소유자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고, 그딴 걸 지적법에 시간에 배웠어요. 그거 한 필지씩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한 개 건물씩 등기합니다. 건물 한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지붕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외벽하고 기둥이요, 밑이요 또는요? 여기에 밑 들어가요 또는 들어가요? 건물이 되려면, 그죠? 일단 정착은 해야지. 정착하고요, 그죠? 기둥하고 외벽은 밑이다 또는이다. 언제 배웠어? 공법 시간에 건축법 안 했어요? 아직 이건 노래 안 했어?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요, 자, 이거를 또는이라고 배워요. 또는이면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어도 건물이다. 외벽만 있든지 아니면 기둥만 있든지 그러면 건축물이다 라고 공법 시간에 배울 건데, 저는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등기가 되는 건물이다 라고 하려면 바람이 통하면 안 돼. 바람이 통하면 안 돼. 자, 바람 통하면 등기할 수가 없어. 바람 통하는데 등기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외벽으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 있고, 자, 여기에 정착이 돼 있어요. 요 정도 돼야 건물로서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씩 등기가 됩니다. 기타 정착물은 다른 특별법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얘기 안 해요. 다른 특별법이요. 그럼 저 보세요. 자, 동산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 동산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좀 있을까? 절대로 하나도 안 될까? 예외가 몇 개 좀 있을까? 자, 절대로 안 돼요. 자, 세 번 따라서 토지 건물 땡. 그 이해를 못한 거지 지금. 등기부 종류가 몇 가지인데 두 가지라 했잖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해놓고 동산도 몇 개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동산이 등기가 되려면요, 딴법이야. 특별법. 그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저하고는 딱 토지와 건물만 깔끔하게 얘기하잖아요. 됐죠? 자, 다음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이 뭐가 있을까? 가장 센 물건은 소유권이 있어요. 그죠? 소유권 짝퉁 뭐 있어? 점유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 돼요. 자, 용의권 뭐 있을까? 용의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등기됩니다.
그다음에 담보 중에 저당권 등기되죠. 그죠? 자, 그런데 유치권이라든가 또 질권 얘네들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들이죠. 그래서 물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권이 등기되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질권 중에 아주 특이하게 이제 권리질권이라고 따로 강의를 또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 권리질권은 특이하게 또 따로 등기가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있을까? 예? 하나도 없을까? 몇 개 있을까? 예, 자, 몇 개 있어요.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까? 임차권이나 환매권. 임차권, 환매권 얘네들은 성질상 물권은 아니다.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결론만 간단히 앞에 보세요. 자, 이 구조를 자꾸 제가 여러분 주입해가지고 구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뭐가 등기되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할 수가 있다. 자, 건물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다. 자, 토지 지상권, 토지 지역권, 건물 전세권. 그죠? 토지 건물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다. 자,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물권은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등기사항의 결론은 뭐예요? 부동산 물권. 부동산 물건을 풀면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토지 저당권, 뭐 건물 전세권 이런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한다? 부동산 물건은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가 있다. 근데 모든 부동산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모든 물건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조금만 더 갑니다. 여기서요. 토지 건물 한 필지 한 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좀 골치 아파. 그 어떤 사람이 어설프게 집 지어놓고 등기해달래. 근데 바람이 술술 통해. 그럼 등기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지. 이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딱 해놓고 여기서 산대. 우리 집이니까 등기해달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정착이 안 돼 있거든. 이런 것들을 등기관이 맨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해서 결론을 내렸어. 요건 돼, 요건 안 돼. 그래서 선례들을 쭉 냈습니다. 그 선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교재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 앞에 보시고, 여기 보세요. 자,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고, 자, 하천은 등기가 됩니다. 근데 바닷속은 뭐예요? 공유수면 하이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그죠? 터널, 교량, 토굴 이건 건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방조제는 등기가 돼요. 근데 방조제 부대 시설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토지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 봐줘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봐줄 수 없지. 그죠? 모델하우스 좀 이따 없어지잖아. 이런 거 등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유류 저장 포인트가 뭐예요? 저장 탱크는 건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급유 탱크는 들고 다니니까 건물이 아닌 거지. 그죠? 자, 이게 뭐야? 주유소 캐노피가 뭘까? 지붕만 있어. 주유소에 가면. 왜?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벽이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가지. 그 뭐만 있어? 기둥만 있어. 이것도 외벽은 없어도 기둥만 있으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 통해 안 통해? 통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뚜껑만 있는 거예요. 이거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개방형 축사. 자, 축사 왜 지어요? 축사에 뭐 키워? 가축 중에서도 소축사 있잖아요. 소축사. 그죠? 소축사를 지을 때 바람이 통해 안 통해? 소축사 지는데 바람 안 통하면 소가 죽는데. 그럼 축사 질 때 바람 통해 안 통해? 통해야 돼. 그죠? 바람 통하게 자, 소축사를 이쁘게 져 놨어요. 그럼 농민들은 축사 져 놓고 뭐가 필요하냐? 대출이 필요해. 대출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냐? 저당 등기를 해야 돼. 저당 등기하려면 등기부에 을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축사 져놓고 등기소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등기를 만들어야지 저당을 대출을 받는데 농협에서 예? 등기해달라.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래? 바람이 통하시네. 예, 바람이 통하시네. 바람 통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 됐죠? 그럼 농민들이 기분이 어때? 농민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소 끌고 올라와. 자, 소 끌고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우리나라 제일 센데. 의정부야. 의정부래. 여의도. 사실 우리나라 권력기관 헌법상 제일 센 기관이 국회예요. 왜? 국회에서 뭘 만들어? 법을 만들거든. 법. 그래서 여의도로 가. 여의도. 왜 또 의정부야? 여의도. 예.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로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농민. 자, 농민들이 와가지고 여의도 집회하면 자, 미안하다고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 법의 이름이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이라고 실정법이야 지금.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얘는 바람통에도 등기해줘라 라고 법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자 바람통하는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알 수 있죠? 이게 토지 건물 중에 애매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 2번 보세요. 자 2번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 객체 보이죠? 자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근데 정착물 중 특별법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상 독립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는 딱 뭐만 돼요? 건물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딱 토지와 건물뿐이다. 다 필요 없고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토지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자, 지적법상 한 필지가 되어야 하나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하천이 나오고요. 자, 150페이지. 하천도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건물 보이시죠? 건물. 자,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로서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거를 말합니다. 건물의 개념을 대충 아시겠죠? 이게 건축법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심화에 보시면 151페이지 아래쪽에 심화가 있습니다. 심화 1, 2, 3이잖아요. 1, 2, 3. 그래서 1번은 건축법이고 2번은 등기법이고 3번이 차이점이에요. 자, 지금 151페이지 맨 밑에 차이점 있죠? 차이점. 그 차이점 뭘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모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캐노피는 바람이 통해도 기둥은 있잖아요. 그 기둥은 있으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바람 통하니까 등기법상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시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되는 거 안 되는 거 표로 잘 해놨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참고에 개방형 축사 해놨어요. 그죠? 개방형 축사란 자 지금 151페이지 참고해요. 옆에 개방형 축사란 소외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 이 뭐요? 바람 통해야 된다고. 자, 요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둘레 벽을 갖추지 않고 소만 안 도망갈 정도로 막아 놓은 거예요. 자, 소에 사육에 사육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이러한 개방형 축사가 대장의 축사로 등록이 돼 있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으면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기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라고 자 축사 특례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소를 어떻게 키우냐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법이 있어서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된다. 요게 한번 나왔어요. 출장 한번 됐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152페이지 맨 위에 자 뭐가 보이세요? 부동산 물권. 자 권리 중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물권.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이다. 근데 민법상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고요. 또 특이하게 부동산 물권이라고 할 수는 좀 애매한데 권리지권이나 채권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지권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자 일단 된다. 근데 안 되는 거 점유권, 또 유치권, 또 동산지권, 또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이딴 거는 처음 본다. 모르겠다.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권, 환매권 밑에 있죠?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얘네들은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아래쪽에 이제 등기법 3조를 좀 참고로 써놨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좀 해야 돼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지금 물건 중에 토지 건물 중에 애매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 권리 중에 자 등기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권. 근데 물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질권 중에 특이하게 되는 것들도 있다. 됐죠? 그다음에 채권은 안 되지만 특이하게 임차권, 환매권 된다. 요 정도 이제 간단히 정리했고요. 그러면 자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 보고 자, 어차피 프린트에 다 있어. 해설도 다 했어요. 자 여기 보고 자 보고 있어요 지금. 자 1번 왜 안 돼? 유치권. 자, 2번
점유권 한정이죠. 3번 분묘기지권이죠. 4번 사용대차권. 자, 그래서 되는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권리질권.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5번만 되고 나머지 1, 2, 3, 4는 안 되는 게 막 껴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3년 전이니까 법무사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다음. 자, 요거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좀만 좀 힘내세요. 예. 예, 조금만 하면 끝낼게 이제.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예. 자, 여기서요. 우리 집이 하나 있어. 자, 우리 집이 하나 있는데 작은 방이 있어.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 일부예요? 자,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집의 작은 방. 자, 둘 중에 부동산 일부예요. 자, 우리 집의 작은 방이잖아. 자, 내가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 그럼 뭐요? 역시 부동산의 일부예요. 그럼 권리 일부는 뭐냐? 자, 집이 있는데 너랑 나랑 반반씩 지분을 갖고 있대. 그죠? 그러면 내 집은 2분의 1이 뭐야 이게? 이게 권리 일부예요. 그러니까 권리 일부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뭐다? 지분이다. 두 개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흔들립니다. 다시. 자, 부동산의 일부는요. 눈으로 보여. 요만큼 누구 거 이렇게 누구 거가 아니라 요만큼 이렇게 눈으로 딱 그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눈으로는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이고 등기부에 2분의 1이라고 분수만 써. 그럼 2분의 1 지분 갖는다 그러면 안방만 내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가진 거예요. 요거 건물 전체 나머지 지분 가졌다. 요게 권리 일부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작은 방만 자, 첫 보존 등기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둘이 집을 졌는데 내 집은 반 2분의 1만 가져가서 첫 보존 등기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부 전원이에요. 일부 안 돼. 자, 무조건 전부 전원. 그죠? 보존이 첫 등기죠. 등기를 해놨는데 그거를 팔겠대. 또는 저당으로 담보를 잡겠대. 그러면 이건 앞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이 뭐라고요?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하는데요. 작은 방만 처분해요? 토지 일부만 처분할 수가 하고 싶으면 어떡할까? 분필해서 몇 개를 만들어 2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팔아야지. 그냥 일부 상태로 못 판다고. 자, 일부 상태로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빌려줄 수는 있어. 그래서 작은 방만 빌려주거나 토지의 일부만 빌려주려면 자,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려내야 돼. 요만큼 빌려줘 라고 그릴 수 있지. 됐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를 빌려줄 수가 있다. 자, 요거를 용익한다.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다음 여기 보세요. 지분. 한 사람의 지분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만 팝니다. 보세요. A, B가 자, 공유하고 있어. 왜 그랬더니 부부래. 자, 부부 공동 명의로 지분씩 반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부였는데 많은 일이 있었겠지. 이해가 안 가요?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많은 일이 있었겠지. 그죠?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지분이 그대로 이전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한 사람의 지분을 또 나눠서 또 쪼개서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분을 자, 각각 처분할 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지분권만 C가 만약에 빌리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빌리려면 이 집 전체를 빌리는 것이지 누구 지분을 빌린다는 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빌리는 거죠? 요거 누구 지분만은 빌릴 수가 없다. 됐죠? 자, 요거 X 친 게 뭘까? X 친 게 뭘까? 안 되는 거 그러지 말고 뭐라고?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 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러 오면 어떻게? 각하되는 거야. 각하. 그래서 첫 집을 졌다 그러면서 내가 쟤랑 졌는데 나 2분의 1만 먼저 등기해줘. 어떻게? 각하. 됐죠? 자, 나랑 얘랑 공동으로 등기를 냈는데 내 지분권만 가지고 전세 들어갈게. 각하.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우리 작은 방만 팔 거야. 대한데 각하. 됐죠? 자, 여기 X 친 것들은 완전히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153페이지에 자, 153페이지에 자, 표 있죠, 표? 자, 표에 보시면 부동산의 일부 또 권리의 일부 해가지고 표로 해놨습니다. 거기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거기다가 뭐라 쓰면 좋을까? 처분. 자,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에다가 뭐라 써요? 처분이라고 쓰시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에다가 뭐라 써요? 용익이라고 쓰세요. 처분, 용익.
자, 요거는요, 뭐 민법에서도 나올 거고, 뭐 중개사법에서도 나올 거고 많이 나오실 건데, 그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표가. 자, 표가 간단한데 이거를 표를 보고 OX, OX, XX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이 표를 얼마든지 외워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문제 풀리지 않아요. 자, 이거를 외웠다고 문제가 안 풀려. 왜? 글씨를 못 읽어. 자, 앞에 봐요. 글씨를 못 읽어. 자, 풀어봐요 지금. 자, 지금 봐, 지금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문제 풀려고 그랬어. 모든 게 불만이야. 왜 글씨가 하얀색이야? 눈에 안 들어와. 왜?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옳은 거. 자, 잘 보세요. 일단 특정 일부가 부동산 일부예요, 지분이에요? 둘 다 일부잖아. 뭐 일부요? 이게 부동산 일부야. 부동산 일부. 저 토지 중에 요만큼만 보존 등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지분이죠? 지분이 뭐요? 권리부죠? 이거 보존 등이 돼, 안 돼? 안 돼. 자, 보존 등이 무조건 일부 안 돼. 그래서 1, 2번 둘 다 안 되는 거야. 보존 등이잖아, 보존 등기. 자, 3번 보세요. 부동산, 토지 특정 일부는 부동산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요, 못해요? 처분은 안 되지. 이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 분할해서 해, 분할해서. 자, 여기 봅니다. 자, 특정인의 지분. 지분은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당 잡아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당 잡는다는 건 나중에 경매로 넘기겠다는 소리지. 그럼 지분은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답이 4번이에요, 4번. 5번에 보시면 지분만 빌려 못 빌려? 못 빌려요. 지상권 빌린다는 소리인데 지분은 못 빌린단 말이죠. 토지 일부는 빌려도 지분은 못 빌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자,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섞어가지고 연습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요게 153페이지에도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제 혼자 풀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 밑에 등기를 하여야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네, 옆에 보세요. 요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요것만 딱 보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자, 186조 아까 봤어요? 자, 186조 뭐라 했어요? 법률 행위. 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에다가 물권 변동이라고 했었죠. 자, 뭐가 필요하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뭐 있냐? 상속 또 공용징수가 수용하는 거예요. 보상금 주고 내놔 뺏어버리는 거야. 매매는 둘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은 내 의사표시만으로 보상금 주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판결 또 경매, 자, 기타 법에 써 있으면 그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데 등기를 안 하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어. 등기 안 하면 처분을 못 해. 이렇게 해서 단서를 다룬 거예요. 이 187조의 단서입니다. 자, 두 개 차이점. 법률행위, 여기는 법률 규정. 차이점이죠? 자, 공통점. 네, 물권. 자, 물권 얘기예요, 채권 얘기예요? 둘 다 물권 얘기예요. 자, 이것도 물권 변동, 이것도 물권 취득, 둘 다 물권 얘기예요. 그러니까 186조 7조 민법인데요. 얘네들은 채권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임차권, 환매권 이거 얘기 안 해. 둘 다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럴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요거 차이점은 법률행위고 법률 규정이죠. 요건 등기를 하여야, 여기 등기 없이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이거를 이제 풀어내면 이렇게 되죠. 자, 186조는 법률행위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한다. 이게 법률 요건이죠. 그럼 효과가 발생하죠? 예,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상, 공, 판, 경, 법. 상이 뭐예요?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해야지. 등기 없이도 그랬대. 오, 아들 거. 자, 뭐라고요? 물권 변동. 자, 언제? 사망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아들 거라고. 그죠? 그다음에 공용징수 수용하는 게. 수용이면 수용 계실이 있어. 수용 계실에 등기 안 해도 바로 물권 변동 돼요. 자,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배우실 건데요. 이 형성 판결이 확정됐을 때, 땅땅땅 확정됐을 때, 그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자, 경매. 자,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자,
자, 내가 1억 천 썼는데 걸렸어. 그럼 1억 천 냈을 때 내 거라고요. 등기는 나중에 하죠. 그죠? 그 밖에 기타 법률 규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되고 등기까지 해야 처분이 가능하다. 됐죠? 이 두 개의 조문을 자, 책에 써놨습니다. 자, 15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15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찾았죠?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186조입니다. 이 경우 등기를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과는 구별하시라. 또 채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법률 규정 채권은 따르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54페이지 6번. 자, 154페이지 6번. 자, 6번에 뭐로 됐어요? 등기 없이도. 자,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한 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네모, 법률의 규정, 네모,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처분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밑에 1번에 상속 찾았어요? 상속. 자, 상속은 언제? 그 둘째 줄에 사망시의 밑줄. 자, 사망시 밑줄. 상속은 사망시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공용징수가 있습니다. 자, 공용징수는 언제? 수용의 개시일. 밑줄. 수용의 개시일. 자, 3번으로 가시면 판결이 있는데요. 판결이 원래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밑줄. 자, 맨 밑에 줄에 판결이 확정된 때 밑줄. 자, 옆에 올라가시면 경매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언제? 자, 둘째 줄에 매각대금을 다 난 때, 다 낸 때. 자,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자, 그 밖에 기타 법률 규정이 자, 이제 제가 예시로 한 8개 정도를 들어놨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민법 좀 더 하시고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넘겨보시면 156페이지에 자, 156페이지에 자, 아까 봤던 자, 186조가 또 써 있죠? 186조. 156페이지에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취득 특시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대신에 2번으로 가 보시면 대항력 있어요. 대항력. 대항력. 대항력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뭐만 돼요? 채권만 돼. 채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등기하면 제3자한테도 우리 이런 게 있었다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죠, 이게. 대항력. 채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 밑에 임차권, 환매특약 등기, 신탁 등기 그리고 각종 등기에 임의적 신청 정보 밑줄. 자, 임의적 신청 정보. 임의적 신청 정보 밑줄 쳤어요? 임의적 신청. 거기다가요. 특약이라고 썼어요. 특약. 임의적 신청 정보가 뭐라고요? 특약, 특약. 자, 특약은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강제한 게 아니잖아요. 특약, 특약.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제가 그럴까요? 다음 주에 임의적 신청 정보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은 몰라요.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156페이지 볼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거기 특약이라고 써놓은 거 보고 깜짝 놀라겠지.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자, 기억날까요? 자, 임의적 신청 정보 뭐라고요? 특약, 특약. 지금 썼어요. 썼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는데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맨 밑에 두 번째 줄.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기억나시죠? 네,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었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에 순위번호. 을구에 순위번호. 근데 다른 구에 있는 것들끼리는 접수번호. 이 중요하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 두 개를 싹 바꿔서 자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갓순다적 그러더라고. 갓순다적. 어떤 분은 동순별적 그러던데. 괜히 얘기했다. 네, 다시 같은 구는 순위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 자, 옆에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부기등기 오늘 배웠어요. 자, 부기등기 순위는 어디로 간다? 주등기 순위로 따릅니다. 근데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 나면요. 자, 이게 뭔 소리 나면요. 자, 보세요. 1번, 2번, 자, 2-1번, 3번.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당연히 2- 세지. 그죠? 이게 시간 순서상 2-1이 나중에 오더라도 여기다 껴줍니다. 이거. 됐죠?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후순위보다 더 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1번, 2번, 2-1번, 2-2번 누가 더 센 거예요? 2- 세겠지. 요거 그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에 따른다. 요거 얘기해요. 예. 자, 그거 순서 봤고요. 그 밑에 가등기서부터는 뭐 이제
간단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